제가 전공 심화 과정 전공 심화 과정 기초 과정을 할 때 처음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당나라와 송나라의 명리학적 구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쪽이 당나라고 이쪽이 송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은 이 당나라와 송나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그 사주를 공부하는 자세에 있어서 너무 옛날 거에 의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옛날 당나라 때 자료를 찾고 송나라 때 자료를 찾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하고 지금은 세상이 개벽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어중 명선이 연애자평이니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을 배울 때 이것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는지 이런 역사 같은 것은 간단하게 배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간단하게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 옛날에 나왔던 이런 책을 갖다가 지금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그 책에 무슨 진리냐 그것만 붙잡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었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당나라하고 송나라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명리학,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체계가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당나라 때 유명하신 분이 이허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사주 명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서자평이라는 분이 이제 송나라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책을 냈겠죠. 책을 내서 이제 후세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이허중이라는 분이 이허중 명서라는 책을 내셨고요. 그 서자평이라는 분이 연애자평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약 4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400년 정도.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이제 나오신 분이 서자평 선생이고, 그러니까 서자평 선생이 이제 이어중 씨의 영향도 많이 받았겠죠. 이 연애자평이라는 것을 쓸 때에는 여러 사람의 책을 많이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연애자평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이분이 그 책에 나오고 나서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을 이 연애자평 위주로,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감명하는 이 연애자평 위주로 다 그 사주를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사주 분석을 하는 게 다 이 기준이에요. 연애자평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호중이라는 분이 쓴 이 내용은 이전에 이제 고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옛날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이 연애자평으로 공부를 하고 사주를 분석을 하니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때 나와 있는 것은 다 필요가 없다, 폐기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시킨다는 것이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이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 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그 논리 정연하고 그 중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 필요 없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신살의 영향을 받아서 신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폐기시켜야 될 정도로 엉터리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의 그 강의를 보면은요, 다 이 위주로, 연애자평 위주로만 가리키는데, 저는 이 신살 명리학까지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요, 이 당나라 때 이어중 명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연주 기준이에요. 연주 기준이라는 것은 띠를 기준으로 감명을 합니다. 그런데 서자평 선생은 일간을 기준으로 감명을 하죠. 그러니까 띠로 기준을 한다는 그 자체가 좀 타당성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띠 기준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한 해에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은 아이들 하도 안 나가지고 50만 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그 베이비붐 세대, 이런 분들은 100만 명이 넘거든요. 한 해에 태어난 사람이. 그런데 그걸 띠로 감명을 한다는 얘기는, 그럼 띠가 같은 사람은 운명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신살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타당성이 떨어진다. 공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지를 이제 감명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연애자평은 간지를 감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지라는 것은 천간지지를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신살은 지지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띠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지지를 중심으로 그 감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법에 해당하는, 이것을 고법이라고 하고, 고법 옛고자를 써서 고법이라고 하고, 이 서자평 선생의 연애자평을 신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법 기준에서 보면 음양을 중심으로 하고요. 음양 일월성신, 음양이라는 것은 뭐 별자리, 그리고 달은 어떻게 떴나, 해는 어떻게 떴나,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생극재화를 중심으로 사주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그 뭐 생해주고 극하고 뭐 이러면서 그 사주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별자리를 보고, 그리고 해는 어떻게 떴는지 뭐 음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그 과학적인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논리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이 신법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신법의 장점은 뭐냐면 논리가 정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법의 기준은 이법에 비해서 논리가 정연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기운기자를 써서 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이론할 때 이자를 써서 이법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논리가 정연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서자평이라는 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분 혼자서 이 일간으로 기준하는 이 사주 체계를 딱 만들어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호중이라는 분도요, 이런 사주 체계를 이분이 혼자서 모든 이론을 혼자서 다 만들어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부 두 사람 간에 400년이나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자평 선생도 이호중 선생의 책을 많이 봤겠죠. 보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다 본 다음에 이론 체계를 정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전에 전국시대에 귀곡자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연은 본이 되고 일은 주가 되며 월을 사용하되 신은 보조한다. 연은 일의 본이 되며 일은 명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에 다 나왔네요. 뭐 여기에 일주를 그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그 연은 일의 본이 된다 그랬으니까 띠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호중 선생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연은 일의 본이 된다, 이것을 이제 취한 것이고, 서자평 선생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서 그 일은 주가 된다, 그러니까 일주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새로운 이론을 이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전에 나와 있던 내용에서 그 참작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기곡자라는 분이 이 기곡자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국은 그 이 이호중이라는 분이나 서자평이라는 분이나 그 전부터 내려오던 이 학문의 영향을,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둘 중에서 이 신살명리학은 하면 안 되고 연애자평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살명리학도 장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만 되질 않거든요. 사주 분석이라는 게 논리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을 기준으로 한 이 생극 재화로만 모든 것이 풀리지 않고요. 이 신살이 들어갔을 때 사주 분석이 더 매끄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공 심화 과정, 이 고급 과정으로 신살 명리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게요.